탈북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탈북민. 우리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세터민,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뭐가 맞을까요? 네,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이 맞습니다. 또 탈북자, 탈북민, 세터민, 새로운 터전을 찾아온 자유이주민 등 다 맞는 표현인데요.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쓴다라는 이야기를 통일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베트남, 예멘, 독일 사례들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루었는데 동독인, 서독인들 의식조사를 해봤어요. 통일된 이후 91년부터 약 15년 동안 2006년도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우리 민족이야 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외국인 같아 라는 생각을 15년 동안 20% 국민들이 서로가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독인은 서독인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15년 동안 꼭 승리자 같은 거만하고 생색내기 좋고 얍삽빠른 표현을 했었었고요. 서독인은 동독인을 평가를 할 때 게으르고 또 항상 투정 부리고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서로가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물리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서독인, 동독인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상호 간에 먼저 선 이해가 후 통합 이룰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시라도 통일이 됐을 때 또 통일을 만약에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을 때 북한 이탈 주민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 남한 주민에 대한 이해 상호 간에 있어야 될 텐데 북한 체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또 남한의 체제도 경험해봤던 그 유일한 그룹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목차는 현황,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제도, 정착 실태, 또 탈북 청소년들, 또 정착 실태 현황, 그리고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북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 가족, 또 배우자, 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벗어났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북한을 이탈한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고요. 북한 이탈 주민을 부르는 호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탈북민, 탈북자, 세터민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 약 500명한테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들은 세터민이란 용어도 괜찮긴 한데 탈북민, 탈북자 그러면 특히 탈북자 그러면 좀 어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도망자, 탈주자 등등. 그래서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부르기는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선입견, 편견이 있어서 우리를 북향민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 정도. 향후 통일됐을 때 너 전라도 친구니? 경상도, 나 평안도, 함경, 북도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북한 이탈 주민 그러면 우리나라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또 어떤 부처에서 담당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우리 군사 정권에서는요, 휴전선을 맞닿아 있는 군인들끼리 또 특히 북한 군인이 남한으로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983년에 2월달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웅평 대위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이제 소련 미국이 북한 전투기를 몰고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거는 실화다. 지금 북한 인민군 미국기가 내려오고 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미국기가 양 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항복이라는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특정 군인들이 내려와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자유대한
그 당시 북한과 남한의 체제 경쟁, 또 군비 경쟁 등등이 많았었는데 우리 남한이 좋아서 따뜻한 남쪽 나라 자유대한이 좋아서 내려온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칭호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귀순용사, 군인들이 많이 와서 귀순용사들이라고 카퍼레이드도 하고, 네, 그 당시에는 아파트도 한 채 주고 등 다양한 지원도 했었어요. 당시에 탈북민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더욱 부각됐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까 누구였다고요? 탈북민을 귀순용사. 그럼 어느 부처에서 관리를 했을까요? 네, 국방부 맞습니다. 국방부 원호 부대, 원호 근무처에서 관리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1962년에서 93년도 정도까지 국방부 보훈처, 원호처에서 담당을 하다가 그 다음 우리 첫 시간에도 배웠었어요. 그 다음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권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탈북민들, 이들, 많은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 현금을 3천만 원씩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3천만 원 받고 뭐 아파트도 있으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친구 사귀어야 되잖아요. 치맥도 사줘야 되고, 차도 한 대,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베풀고 또 적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됐더니, 오히려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암튼 이 탈북민들이 돌봄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부처가 이관해 오게 됩니다. 보건사회부, 오늘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그러다가 김대중, 네, 국민의 정부에서 들어서서 이 탈북민을 바라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체제도 경험을 했고 또 남한의 체제도 경험을 하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볼 수 있는 통일됐을 때 또는 통일을 마련하기 위한 통일의 주역이다. 만약에 화살이 있다면 이 화살 초기 통일을 앞당기는데 우리 탈북민이라면 이 화살대라든지 네, 화살 또 끝부분 깃털 부분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탈북민은 통일의 주역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귀순용사에서 이제 보호하는 단계에서 이제 통일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들을 사회 통합형으로 추진해야 되는데요. 흔한 말로 현금, 현물을 지원하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취업 위주로 많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 후보인데요. 그러면 우리 국내 대한민국 안에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은 몇만 명 정도 있을까요? 현재 약 3만 3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말고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태국 등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인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는 15만에서 25만, 또 어떤 학자는 25만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을 떠나서 외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국내는 3만 3천 명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3만 3천 명 언제부터 많아졌는지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8년도 정도부터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합계입니다. 빨간색이 여성분들, 또 남성은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98년도 요거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북한이 90년대 중반, 94년도 정도부터 우리나라로 과거에 보릿고개 아시죠? 못 먹고 살고 먹을 게 없어서 혀를 벗고 굶주렸던 90년대 중반이 북한이 딱 그렇게 됐어요. 사회주의 큰 형님이라고 했던 소련은 러시아로, 또 중국은 또 시장 경제, 수정 자본주의 받아들이면서
그 두 국가의 원조도 많이 끊기게 되고, 또 그때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가뭄, 홍수, 자연재해도 많았었고요. 그들이 태양이라고 우상화하는 김일성도 마침 또 94년도 7월 달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90년대 중반을 그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스스로가 불러요. 이 고난을 행군에서 이겨내자. 90년대 중반에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랑스럽게 제시했었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는다. 배급제.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가 됩니다. 뭐 재밌을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 처음에 보면 맨 끝에 줄 애들이 안 나온대요. 못 먹고 살아서 잡으러 가거든요. 데리러 가고 둘째 줄, 그 다음 주는 둘째 줄. 나중 되니까 선생님 월급도 안 나와서 같이 산으로 놀러 가서 같이 열매 따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이제 탈북자들이 급증하게 되고요. 급증하다가 2011년도에 이제 급격히 떨어져요. 이때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해서 오히려 국경을 강화하고 탈북민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는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33,000명이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험 문제 후보는요, 이겁니다. 이거 먼저 갔다 갈게요. 이 33,000명 중에 그러면 남성은 얼마고 여성은 얼마일까요? 기억해 주십시오. 33,000명 중에 75%가 여성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성들은요, 우리나라도 남성들 군 복무 해야 되듯이 북한에서 남성들은 군 복무를 해야 되는 자원이자 노동력이기 때문에 남성들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북한에는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고구려 기상, 또 양반, 남성들이 좀 양반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가부장제가 강한 것 같아요. 흔한 말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지, 내가 무슨 장사를 해, 남자가. 그래서 여성분들, 북한의 여성분들이 장마당 가서 음식 또는 뭐 물건 팔고 물물 교환하고 장마당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장이 형성된다? 물건들이 많이 교환된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정보 유입이 빠르다. 중국에서 넘어온 제품이 참 좋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일본제네. 근데 일본 제품보다 더 좋은 뭐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네. 이 제품이 너무 좋아. 알고 봤더니 이 대한민국이 남조선이네 라는 것을 장마당에서 알게 되고, 또는 그 장마당 활동을 하다 보면 중국 왔다 갔다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 가서 대한민국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를 알아서 여성들이 오히려 감시도 덜 하고 남성들보다 쉽게 탈북하게 되는 경우가 성인들 중에 20대에서 40대가 많은데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의 좀 죄송하지만 그 노약자 분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할까요? 오히려 나는 여기서 다 살았으니 젊은 너네들이라도 탈북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 의미에서 20대, 40대 도전의식이 많은 친구들이 탈북을 많이 했습니다. 생계형 탈북이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였다면 요즘은 어떠냐? 네.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형 탈북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남한에 있는 드라마를 보고 그런 나라 를 찾아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부분 탈북 동기도 보호를 12주를 교육을 하고, 네, 거주지 보호 5년을 받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이제 하나원을 나와서 퇴소해서 그러면 이 탈북민들 자, 임대주택을 받고요. 자, 하나원 12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이 12주 동안은 대한민국의 역사부터 이제 쭉 배워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뭐 이념이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생활, 우리 12주 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술을 알려주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요즘은 이념 교육 플러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또는 직업 교육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12주 동안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아까
뭐 서울에 아파트 다 줄 수 없듯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서 아파트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 하나, 또 주민등록증을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그때 주민등록증 만들면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 퇴소 후에는 남북 하나재단, 원래 이름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재단이구나. 그런데 세터민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을까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한다 그러면 북쪽에서 기분 안 좋을 것 같죠? 반대로 남한이 싫다고, 예를 들어 뭐 욕하고 침 뱉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남한 이탈 주민들을 우대하고 지원해주면 우리 남쪽 정부 입장에서 기분 안 좋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 또 통일 이후 그 북한 이탈 주민 돕는 업무만이 아니라 통일됐을 때는 하나 되는, 아까 동독인 서독인 의식조사 했듯이 하나 되는 재단, 남북 하나 재단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남북 하나 재단 이름이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취업이라든지 사회 초기에 적응 정착하는데 돕는 거라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자, 하나원 12주 406시간 교육이고요. 그러면 얼마 받느냐? 네. 제가 알기로 800만 원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 원. 근데 그 탈북했을 때 브로커들 도움을 받아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브로커 비용이 얼마? 브로커들도 돈을 받고 자기들 목숨줄을 담보해서 탈북민을 남한에 이제 또는 타국에 넘겨주잖아요. 그랬을 때 국경지대는 요즘 1200, 1300만 원이라고 하고요. 평양이라든지 내륙 지역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800만 원. 정착 지역금 우리 받는데 그러면 1200, 1300, 2000이면 마이너스 그죠? 2000이면 마이너스 1200이죠. 네.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오자마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 혹독하게 경험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탈북민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러면 어디부터 우리 흔히 얘기하는 3D 업종도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시직 또 일용직을 많이 활동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꾸준히 2020년대까지 탈북민들 적응하고 정착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결과물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균 임금이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최저 생계 비용이 예를 들어 17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 일을 해도 내가 175만 원 받고 일을 안 해도 170만 원 받으면 일하겠어요? 일 안 한다고. 그게 빈곤의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탈북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을 또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지 또 다양한 또 교육시설에 무료로 강의를 듣게 하고 훈련비를 지급하게 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근속 기간이 좀 짧은 게 현실이에요. 자, 일단 언어 소통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개인이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또 쉽게 말해서 2년 일하고 다른 데 가면 주인 입장은 어때요? 탈북민들 내가 도와주려고 채용해 봤었더니 끈기력, 인내력이 없어. 이렇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편견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로 탈북민들한테 남한 생활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만족한대요. 그 이유가 일단은 자신이 돈 번 만큼,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저축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서 그게 좋고요. 또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교양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남성보다 특히 여성들이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조금 새로운 사실이더라고요. 네. 남한 생활 만족도 보시다시피 여성은 74.9%가 만족한다.
60대 이상 연령층은 83.6%가 만족하고요. 비수도권 거주자들도 75.5%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하는 사유는 일한 만큼 소득을 볼 수 있고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많아서, 불만족 사유로는요. 그래도 자유라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왔는데 일벌이, 돈, 직업 때문에 각각 지방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 때문에 참 힘들다, 만날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건데요. 요즘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취업하기, 또 아파트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헬조선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탈북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높으냐? 네.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쪽 체제를 어떻게 나는 여기 싫어, 여기가 좋아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충성도, 만족도, 네, 만족도는 다른 이야기지만 더욱 충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남한 사람들하고 대화했을 때 이해를 어느 정도 합니까? 네, 이해를 못한다. 15% 정도가 됩니다. 한민족이고 같은 국어, 한글 쓰고 말하는데 이해를 못한다? 네, 맞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오징어 다리 10개잖아요. 네, 문어 다리는 8개입니다. 그죠? 네, 오징어 다리 10개, 문어 다리, 낙지 다리 같아요. 문어 다리 8개. 그런데요, 북한에서 오징어 다리는 8개예요. 낙지, 문어 다리는 10개예요. 그러면 뭔가 좀 돌연변이, 유전자 변형? 네, 아니고요.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릅니다. 네, 낙지를 오징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를까요? 쭉 제가 이제 연구도 해보고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분단 70여 년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질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같은 그 하나의 사물을 두고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하나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알려준다. 북한에서는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배워준다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학생이 배운다는데, 네, 선생님이 배워주셔서, 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미묘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3 더하기 2는 5잖아요. 네. 그리고 3 빼기 2는 1이잖아요. 그럼 북한 친구한테 3 빼기 2는 뭐예요? 그러면 모른대요. 너네들 사칙연산 수학 안 배웠니? 네, 빼기를 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3 덜기 2는 1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뭔가 외모에서도 같고 말투에서도 거의 같지만, 네, 말투 들어보면 강원도 말투 같잖아요. 이게 잘 들어보면 탈북, 조선족 같기도 하지만, 네, 거의 우리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지만 그럼에도 다르다. 이 말투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고 의식 체계도 다를 수가 있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 우리 과목에서요. 네, 그 다음 진행을 하면, 그래서 이 차별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많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국민대의 탈북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첫 번째, 예전에는요, 같이 그 조별 발표에 안 끼워주려고 해요. 네, 마이너스 될까봐. 또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요, 참 이게 그 뜨거운 열정 가슴으로, 야, 우리 친구 되자. 남한 친구가 북한 친구한테 잘 해줘요. 음식도 같이 사주고, 또 이런저런 얘기. 야, 근데 북한에 커피 있어? 햄버거 있어?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 그 얘기도 같이 해드리고요. 네, 차별 무시당한 이유를 봤더니 말투, 생활 방식, 태도,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74.3%.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북한 못 사는 나라잖아. 왜 우리 거지 같은 나라하고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돼? 쟤네들 맨날 핵, 미사일 실험하잖아. 네, 등. 근데요, 탈북한 친구들
미사일 이런 거 모르고 관심 없어 하거든요. 또 정보 접근이 잘 안 돼요. 물론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런 발표를 보지만 그 친구들이 핵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자,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별 무시 주된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생계 수급률 아까 빈곤에 덧 얘기하면서 이제 생계 수급률 그러니까 고용률 일하는 비율이 최저 생계비 받는 비율보다 이제 더 많아지고 최저 생계비는 줄어든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들 처음에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중도에 탈락해서 오히려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로 처음부터 대안학교로 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학교의 생활 적응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입니다. 시험 문제 뭐 상황 봐서 낼 수도 있고요. 우리 국민대 학교 안에 탈북 학생들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쭤보는 겁니다.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3명, 5명, 10명, 50명. 네. 제가 아는 바로는 70여 명이 등록을 해 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35명 정도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안에 탈북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이름을 붙였대요. 뭐 리베르타스 또 뭐 더 멋스러운 이름도 있지만 우리는 자유를 선택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왔기 때문에 우리 동아리 이름은 국민대 동아리 이름은 자유 동아리라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관심이 있거나 또 그 친구들 인터뷰 또는 그 친구들 돕고 같이 배우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저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저 이탈리아 로마에 2주에 갔어요. 어떤 이유에서 관계없이. 네,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야 된대. 그러면 거의 최저 생계비는 지원해 준대. 근데 그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잡을 잡아야 되고 또 그쪽 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자, 여현철이라는 선생 얘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탈리아로 갔어요. 저 잘하는 거 영어 좀 조금 뭐 떠듬떠듬, 러시아어 조금 떠듬떠듬. 네, 사회학 좀 할 줄 알고. 근데 이제 잡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네, 로마의 다문화 은행제를 들어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재능을 기부를 했더니 쿠폰을 줘요. 시간 쿠폰. 너 재능 기부했으니까 그 증명서 같은 쿠폰 줄게. 이 쿠폰 가지고 네가 필요한 재능을 또다시 교환할 수 있어. 네, 재능과 재능의 물물 교환이더라. 둘을 맡겨 놓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쪽 그 같은 동향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참 잘 들려주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한테 내 아이들 맡겨주는 그런 역할들. 자, 공적 부조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온 이주민들이 먼저 경험해보고 또 후배 이주민들이 경험해야 하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서로 상부상조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로마의 다문화 은행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이잖아요. 사고의 상상력을 막 넓히는 공간이잖아요. 국민대학교 안에만이라도 그러면 시간은행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은행 그 홈페이지 등에 등록을 해서 내 재능, 내가 연 날리는 재능이 있어. 나 영어 조금 해, 미술 조금 해. 그런데 우리 탈북 학생들 영어가 나 부족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경험담 저 들려줄 수 있어요. 저 팽이 잘 만들어요. 또 다른 뭔가 내가 국어 국문학과 학생인데 북한 말이 속담 필요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북한이든 또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놀았던 관습이라든지 배웠던 기술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쓰레기가 아니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재능이 있구나. 라고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행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시간은행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의 띠처럼 재능과 재능을 기부해서 또 다른 통합의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본 한반도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밤에 봤더니 저 중간에 평양인 것 같아요. 네, 평양막으로 완전 정말 우리는 원래 한 반도인데 위에까지 막혀버리니까 이제 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섬 아닌 한반도가 연결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도 돼야 되겠지만 진정한 통일은 뭐다? 마음 간의 통합이다.